이번 시간에는 직장 예절 중 세 번째 챕터, 대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생활을 하면서 업무적 갈등 및 관계적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인들 10명 중 9명은 나는 가슴속에 사표를 품고 산다라는 말을 합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직장 내 조직원들의 갈등을 이유로 퇴사 충동을 느끼며 일하는 직장인들이 대다수인데요. 실제로 취업 포털 사이트인 사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직 사유 중에는 연봉 불만족과 불안정한 회사 비전, 그리고 순위권에 늘 머무르는 것이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사와 동료 간의 마찰을 줄여서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서로 존중을 하며 대화 예절만 잘 지켜줘도 관계적 갈등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볼까요? 내 외부 직원 공통 대화 예절입니다. 이런 언어와 행동을 사용해 주세요. 적극적 경청은 대화의 기본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경청의 표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제스처를 취해주세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며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또한 부서 간 업무 협업이 필요할 때는 쿠션 언어를 사용합니다. 쿠션 언어는 서비스 현장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화법인데요. 쿠션 하면 떠오르는 감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편안함, 따뜻함 등이 떠오를 겁니다. 교통사고 시에 에어백이 큰 충격을 완충시켜주는 효과를 주듯이 쿠션 언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정적 감정들을 완충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쿠션 언어는 보통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거절할 때 사용되는데요. 보다 정중한 말투로 바꾸어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기 위함이죠. 부탁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쿠션 언어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번거로우시겠지만 불편하시겠지만 등이 있죠. 마찬가지로 거절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유감스럽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등이 있습니다. 그럼 쿠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쿠션 언어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쿠션 화법과 함께 청유하기 그리고 사유 넣기를 세트로 만들어주세요.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명령형을 청유형으로 만들어 볼까요? 가령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경우를 청유의 느낌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로 바꿀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문장 앞에 학습했던 쿠션 언어를 붙여줍니다. 괜찮으시다면 혹은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로 완성합니다. 여기까지도 사실 정중한 느낌이 들지만 상대를 왜 기다리게 하는지에 대한 사유까지 넣어준다면 더욱 완벽해지겠죠? 사유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부서 회의 자료 취합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서 간 업무 협업 시에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처럼 상대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긍정 언어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업무 지적 시에도 비속어 사용 등 상대의 자존감을 낮추는 행위는 자제해 주세요. 업무에 대한 평가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간혹 상대의 인격을 낮추는 언어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자면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너가 그렇게 게으르니 항상 결과가 그렇지 뭐. 이런 언어들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직원 간의 사적인 대화나 개인적 통화는 업무 공간 외에서 하여 근무 환경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제 SNS 예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요즘은 대면 소통보다 SNS 소통이 활발해졌습니다. 바쁜 업무 시간과 대면 보고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SNS 소통이 활발해진 만큼 SNS 예절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다음 대화 내용을 보면서 문제점을 같이 찾아볼까요?
내일 모레 있을 회의 자료는 내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세요. 사업 자료는 구서원 자리에 둘 테니 내일 아침에 확인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대리만 대답을 하네요. 내일 봅시다. 보여드린 메신저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눈치채셨나요? 업무 내용은 퇴근 후 개인 시간에 단체 메신저방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6시 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3시간이나 지난 상황이네요. 퇴근 후 개인의 소중한 시간을 방해받고 싶은 분들은 안 계시겠죠? 나의 시간이 소중하다면 상대의 시간도 소중히 알고 배려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급한 일을 제외하고는 개인 시간에 업무 연락을 피해주는 것이 바로 SNS의 기본 예절입니다. 불가피하게 업무 연락을 해야 될 때에도 퇴근 후 연락해서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실례가 많습니다. 같은 양해의 멘트를 사용해주는 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이니 잊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친밀함의 표현으로 상사에게 사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조직원이 함께 참여한 단체 메신저방에서만큼은 가벼운 말투보다 공식적인 말투를 사용하여 서로를 존중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메신저 내용에는 봉이사와 나대리의 대화뿐입니다. 다른 구성원들은 대화 내용을 읽었음에도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상황이네요. 신속한 피드백은 과연 중요할까요? 정답은 O입니다. 업무 연락을 확인했고 내용을 인지했음에 대한 피드백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와 같이 회신을 주도록 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나대리님, 거래처에서 계산서를 급하게 요청하시는데요. 거래처가 어딘데요? 6월에 계약했던 미송전자요. 무슨 계약서요? 혹시 어제 제가 준 거요? 7월분 교육비 계산서요. 헉, 자리 있었네요. 죄송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업무 연락을 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 후 문의하는 것이 예의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동료나 상사에게 내용을 문의하기 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전에 확인하는 게 기본 예절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회의에 참석했거나 외근으로 부재인 경우에는 더더구나 빠른 회신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업무 연락을 할 때는 핵심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O입니다. 지금 구사원은 어느 거래처인지 어떤 계산서인지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메신저에 두서없이 장황한 내용을 늘여놓거나 메신저를 읽을 시간조차 없는데 너무 상세히 기록된 내용들, 혹은 끝머리에 위치한 결과 내용은 상대의 가독성을 떨어뜨립니다. 메신저에는 핵심 내용만 전달하도록 하고 중대한 문제는 SNS보다 대면이나 유선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상 직장 내 대화 예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